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검이 이르면 오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체포영장은요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이 일주일입니다. 예. 예외적으로 조금 더 연장하는 기간도 있는데 그런데 형사소송 규칙에는 7일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 목요일까지가 유효기간일 거고 그 이후에는 집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 집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체포영장은 대표적인 강제 수사고요. 예. 강제 수사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할지라도 물리력 행사해서 특검 사무실로 구인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은 되는데 그런데 과연 그게 실익이 있겠는가? 예컨대 사무실 가서 그냥 진술 거부권 행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피의자 신문 조서가 그 작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가지고 재판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도 없어진단 말이죠.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한번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앞서 이제 윤 전 대통령 예상치 못한 이제 방식으로 완강하게 저항을 하면서 체포영장 집행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인권 유린이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체포영장 다시 재집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보세요? 뭐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예. 이건 윤석열 피의자의 법치주의와 이 공권력에 대한 조롱이고 유린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체포영장 집행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의해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집행입니다. 당연히 응해야 되죠. 응해야 되는데 불응하는 것을 넘어서 저런 방식으로 저항을 한다는 것은 이 법치주의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고 또 검사로서 평생을 살아온 분입니다. 최소한의 법에 대한 존중 정신이 없다는 것이고요. 본인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 한 행위를 가지고 인권 유린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뭐냐면 특검은 수용자 신체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 이 얘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좀 궤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강제 수사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강제 수사 자체가 물리력 행사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검사의 지휘 아래 그다음에 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도관이 영장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무슨 말 하는 건가 해가지고 법을 찾아봤더니 형집행법 100조를 근거로 두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교도관들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7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뭐 도주하거나 자해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위해를 가하거나 아니면 교도관의 뭐 직무집행을 방해한다거나 이와 같이 교도소에 그 구치소의 안전이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이 10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건 케이스가 다릅니다. 이거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근거가 맞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일단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강력한 방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앞서서 짚어주셨지만 뭐 현행 법령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제한이 좀 돼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앞으로 만약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러면 어떤 수단을 쓸지 그리고 특검팀에서 어떤 수단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해요. 법적 요건이 제한된다는 것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죠.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형 집행 및 그 수용장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교도소 내부에 관리하는 규정에 의해서는 뭐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이건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당연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영장 집행에 거부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물리력을 행사해서 인치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지난번 1차 집행 때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전개됐고 혹시나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1차 집행을 4회 정도 이렇게 강제한 후에 일단 집행을 중지했지만 2차 집행에서는 실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방식을 확인했기 때문에 강제력을 동원한 인치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특검도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요. 2차 집행은 좀 1차 집행과 다를 수도 있다. 물리력을 동원한
이 출석을 강제할 수도 있을 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이 김건희 특검의 변호인 선임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렇게 되면 변호인이 교도소 영장 집행을 할 때 같이 동행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형사소송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는데요. 예. 그런데 당연히 변호인들이 영장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네. 들고요. 예. 그런데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영장 집행이 아주 뭐 특별하게 부당한 쪽으로 집행되지 않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정당한 영장 집행에 대해서 방해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 변호인들이 그 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변호인들이 다 그 고위 검사 출신들 뭐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더 잘 알겠죠. 네. 더 잘 아실 것 같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은 그냥 특검에서 기소해서 재판에서 다투면 되는 네. 거거든요. 실익도 없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저 더 이상 국민들한테 낯뜨거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 이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죠. 소환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들여다볼 거라고 보세요? 일단 내일 8월 6일이 김건희 특검팀의 첫 번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예. 여러 사건, 16개 수사 대상 사건 중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공범인 권오수 회장 등이 이미 예. 재판에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수사도 상당히 진척돼 있고요. 다만 이제 권오수 전 회장 등 공범들이 그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을 계속해서 부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고 김건희 여사가 관여됐다는 여러 가지 물증들이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권오수 전 회장 등의 진술의 변화 이런 네. 거를 아마 특검들은 기대하고 예상할 것 같고요. 김영선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천 개입 관련해서 이미 뭐 수사를 받았고 상당한 내용이 확인돼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여에 대해서 진술의 어떤 변화 이런 걸 기대하고 소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